그 땅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건축도 결정된다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우리 목조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석굴암 가봤죠. 가다 보면 우리 조상의 과학적 사고 지식이 어쩌고 맥락만 친환경 다 있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듣는데 난 그거 보면 참 신기한 게 석굴이에요, 그죠? 석굴 아니냐. 그런데 가서 막상 보면 석굴이 자연 석굴이 아니라 만드는 석굴이야.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이렇게 누각까지 씌워져 있었다고. 우리는 이제 건축가니까 직업이 그거니까 내가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한테 그렇게 만들려고 누가 시켰을 거 아니야. 클라이언트가 있었을 거라고. 그 클라이언트가 왜 하필이면 거기다가 그냥 어차피 대웅전 같은 목조로 짓고 거기다 부처님 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불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냥 부처를 불에다 안 쳐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인도가 보니까 그거 알겠어요. 인도의 그 석굴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보면 인도에서 나온 구축재료 중에 샌드스톤이라는 게 있다고. 그야말로 수성암으로 모래가 이렇게 쌓여서 굳어진 거. 그거 사람이 손으로 파지는 돌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집을 짓는 것보다 석벽을 파서,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붙이 안 치면 제일 좋아. 근데 요즘 우리 맨날 모두 다 미국 유학 가듯이, 신라시대에 출세하려면 다 인도 유학 갔어야 된다. 그죠? 인도 가서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들 다 불 속에다 모셔놨어.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오리지널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그래갖고, 누구 석굴을 만들려고 시켰겠지. 저 토감단에 저 석벽을 하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그래놔도 돌이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거야. 그때 정으로 쪼았을 텐데 정으로 쪼아가지고 언제 그 돌을 캐나. 그러니까 그 건축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원하는 거는 굴이지. 천년 굴이 아니라 그러면 만들어도 되지. 하여튼 그리면 된다. 그럼 좋아, 만들게 해서 돌을 잘라서 그걸로 돌을 쌓은 거야. 쌓아서 굴을 모양을 만들고 누르는 거야. 그게 아마 이제 남아있는 게 그거였고, 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저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 석굴의 암자들이. 그게 결국, 우리 지형 조건, 자연 조건, 그 다음에 건축 재료의 조건 때문에 석굴암이 필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응?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우리의 전통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유의 것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에는 난 의문을 가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어떤 형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문화라는 건 항상 이렇게 변하는 거고 진화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전쟁 때문이었고, 어떤 무역 때문이었고, 뭐였던 간에 외국에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우리화 시켜서 표현해내는 그 결과가 전통이라고 본다면, 이건 오리지널리티를 찾는 거는 전통에서 의문 같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 걸로 우리화 시켰느냐는 방법론을 찾는 게 그런 전통에 대한 본질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또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민현식 씨나 승윤양이나 나나 다 우리가 건축가들 다 공감하는 게 우리 전통 건축에 있어서의 특징은 마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당은 우리끼리는 굉장한 이 존재 의미가 있는데 외국에 갖고 나와서 발표를 해보면 하나도 안 맥혀. 그럴까요? 응?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트리움이다, 코트야드. 나 작년에 웅진시급비 가지고 가서 발표하니까 저 황당했던 게, 난 웅진시급비의 메인은 가운데 비어있는 마당인데, 그 마당을
우리 이제 전통 건축들을 이렇게 예시를 하면서 이걸 보여줘서 했는데, 다 듣고 난 그 영국 비평가가 포테아다 아니야? 그거 한 번은 모르고. 차이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이 갖고 있는 이제 근데 그 사실은 이제 마당 이야기는 안 해야 된다고 한다고. 안 해야 되고, 마당이라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성 갖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 마당을 왜 만들었을까? 마당이 어떤 기능을 했을까? 채워지기를 대기하는 상태다 보다 아주 근사한 말들이 많은데, 그런 근사한 말들 이전에 실제로 누구나 너도 나도 마당이라는 거를 이렇게 집에다가 가운데 두려고 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조명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뭐 대낮에도 비키고 살지만 옛날에 저런 인공조명이 없었던 시대에 그 집을 이렇게 밝혀주는 방법. 그러니까 집안에 앉아서도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에 되게 되려면 집안에는 조명기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1년 동안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빛의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데서는 지중해 아트리움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게 이 사계절이 있어서 태양의 고도가 계속 바뀐다고. 바뀌니까 집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1년 동안 일정하지가 않아. 여름에는 밝고 겨울에는 어둡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평균치를 확보하려면 직접 태양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받아요. 간접으로 받되 겨울에는 깊이 들어오고 낮에는 짧게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광양이 다르겠지. 하여튼 그런 이 복합적인 요소로 1년 12달을 가능한 한 일정한 조도를 실내를 유지하는 거. 밤새면 불 끄고 자야 되는 것들, 촛불 켜고는 책도 못 읽으니까 눈이가 작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이 추녀가 나온 것도 이게 추녀가 나오는데 추녀도 천정을 보면 다 이렇게 회배로 칠해버린다. 하얗게. 그냥 벡터를 깔아서 가능한 밝은 이 반사판을 만들어놔야 돼. 땅에다가. 그래서 비어있는 거지. 그게 어떤 용도, 무엇이든지 쓸 수 있게 체험을 준비하는 비읍이다. 이런 식의 그런 고상한 이야기보다는 매우 실질적으로 시간을 밝게 해주려면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탕을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이 있어서요. 서양에서 중전하고 건물을 이렇게 구획하는 방법의 차이는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간적인 근데 이제 또 하나 목조 건축으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지금 정부 건물이 아니라 관공서나 종교시설이 아닌 목조 건물이 지어졌을 때 한 방 하나의 최대 크기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기둥 없이. 내부에 기둥 없이. 나무의 길이 한 개. 나무 길이 한 개잖아, 그죠? 나무 길이는 그것도 얼마든지 길던데 그러려면 굉장히 불가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나무의 사이즈가 요만하다면 요만한 나무 사이즈 가지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단위 크기가 얼마냐. 보통 이제 8자, 2.4m, 2.4m. 그것도 부자들이 그렇고, 작은 집, 소리를 내다가면 점점 부자가 가늘어지면 나무값이 싸지면 싸질수록 집 공간은 작아진다. 작아지는데, 그 작은 공간에, 그러니까 2.4m, 2.4m, 우리 지금 주택 설계하라고 그래도 아주 작은 방도 2.4m 안 써. 최소 3m 이상은 나무 만들어. 2.4m 했다가는 10개는 또 난리나.
그런데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그것도 좁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잖아요. 그냥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정말은 폐소 공포증이라든지 축소한 이런 느낌을 갖지는 못한다고. 나름 때문에 그렇지. 지금처럼 가구, 내지는 입식, 전시차 이런 것들과 뭐가 그런 건 뭐가 마당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구식이 됐을 때 건축이 갖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둥과 기둥의 사이, 그 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회 건축을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벽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솔리드한 형태를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건축에서 벽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드 상태야. 그러니까 병산서원의 만대루가 기둥만 있고 지붕만 있고 바닥과 기둥과 지붕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뭘로 이렇게 막았다면, 그러니까 벽이라는 것을 뒀다면 어떻게 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벽이 없어서 그 만대루의 공간감을 느끼지 못해요? 느껴요? 그건 느낄 수 있잖아, 거기서 충분히.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벽이라는 게, 우리 그 전통건축에서는 벽이라는 거는 솔리드가 아닌 보이드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벽이었고, 존재하지 않는 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거를 특별하게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존재하는지 이유에 굉장히 왜 그렇게 만들었을지를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벽이라는 거를 굉장히 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있더라도 얇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랬을 때 소위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구축되어진 내부를 건축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외부는 외부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축에서 말하는 공간성을 그럴 때는 그 내부의 어떤 공간적인 이 질이나 느낌을 이야기한다. 근데 항상 우리 전통 건축에서 공간성을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관광장에 그럼 쫙 가서 다들 보고 좋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방문 한 번도 삐끗 들여다보고 사진 찍을 것도 없어. 사진도 찍을 게 없어, 거기는. 그 보고서는 대천말에 앉아서 마당 보고 앉아서 다들 묵묵히 앉았다. 그게 우리 전통 건축 가면 필수코스였고 그렇게 돌아. 그 건물을 보러 갔는데 건물은 안 보고 이렇게 마당을 보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집과 집의 사이를 보면서 애들이 사진 찍어도 집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사이들을 찍는다고. 그게 뭔가 같은 이유가 있을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도 생각해보면, 그럼 한국 건축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냐, 외부냐. 그냥 내부냐, 외부냐 하고 또 생각을 생각하면, 내부와 외부를 우리는 구분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전통 건축에서 내부와 외부라는 걸 구분할 만한 그 뚜렷한 경계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대천 마루를 내부라 그래야 돼요? 외부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충 공간, 완충 공간, 다별 해석들 했는데, 그거는 서양 건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는 관점이고, 그럼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구분이 없었다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축을 해석하는데. 그럼 그거는 그냥 우리의 건축의 방법론이었다. 건축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론이었는데, 그거를 서양의 건축 기준에 맞추어서 이걸 이제 분류하려니까